다행입니다. 그래서 몽키가 웃고 있습니다. 일단 일시적이더라도 처음으로 3개월, 4개월 하락 트렌드를 벗어났습니다. 한숨 돌렸습니다. 미 증시 어떻게 대응할지. 또 질문이 많아요. 현금 좀 마련할까요? 이제 물타기 해가지고 수익 좀 났는데 조금 또 현금이 없으니까 현금 좀 마련해둘까요? 이런 질문도 많아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드디어 첫 금리 인상을 시작했고요. 긴축 사이클 공식 돌입했습니다. 금리 인상 속도가 빠르다 느리다 이걸 떠나서 불확실성 해소. 증시는 불확실성을 제일 싫어한다고 말씀드렸죠. 악재가 얼마나 나쁘냐보다도 불확실한 걸 너무너무 싫어하는 시장인데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최대 불확실성이 일단 소멸됐기 때문에 다음 금리 인상 재료는 5월이죠. 3월 금리 인상 이후에 다통은 5월로 넘어갔기 때문에 당분간 통화 정책 금리 인상 재료는 소멸입니다. 해소. 이제 다른 거 갖고 우리를 괴롭히겠죠. 일단 그러면서 증시가 강하게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4일 연속 쭉쭉쭉 올랐습니다. 제가 보니까 정말 힘든 이유가 있어요. 3개월 만에 하락 트렌드를 돌파했는데요. 이게 S&P 500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2022년 1월 4일날 고점을 찍고요. 여기 1월부터 쭉 내려갔다가 오르는 척 하다가 내리다가 오르는 척 하다 내리다가 이제 드디어 오르기 시작한 건데, 물론 아직도 지금 채팅창 댓글도 데드캣 바운스다, 일시적 반등이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실치 않기 때문에 변동성 심한 거는 각오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일단 하락 트렌드 벗어났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던 주요 심리적인 선 200일 선 위로 아슬아슬하게 올라타서 걸쳐 있다는 점. 보통 하락 트렌드가 돌파되면은 심리적으로 이때는 팔자가 더 강했다면 이때는 사자가 더 강해지는, 단기적으로 떨어지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좀 반등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좋은 일이죠. 그래서 S&P 500 지나고 나서야 보이지만 고점에서 15% 빠졌다가 또 순식간에 7%까지, 야, 고점에서 이제 10%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이러다가 나중에 쭉쭉쭉 가서 신고가 가면은 그때 살 걸 이러는 얘기가 또 나오는 거죠. 이제 그리고 라떼는 말이야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런 얘기 또 나올 텐데 참 지나고 나면 또 아쉬운, 왜 그때 안 샀지 싶은 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너무 타이밍이나 바닥 재는 것보다는 분할 매수하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다행이고요. 나스닥도 22%. 야, 나스닥이 제가 왜 힘든지 오늘 한번 다시 한번 따져보니까요. 나스닥은 여기 2021년 11월에 고점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4개월입니다. 11월부터 12월, 1월, 2월, 3월 4개월 동안 하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와, 이게 제가 따져보니까 진짜 금융위기 이런 급 아니고서의 조정에서는 정말 길었더라고요. 물론 아직도 끝났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제 고점에서 22% 빠지는데, 문제는 빠지는 속도도 길었어요. 4개월. 와, 진짜 길었고 4개월 하락 추세를 첫 돌파했다는 점에서 일단 의미는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지나고 보니까 고점에서 22%, 프리마켓까지 포함하면은 24%까지인가 빠졌던 걸로 기억해요. 이때 살벌했는데 그러고 반등을 해서 순식간에 고점에서 14%까지 올라왔습니다. 사실 그래서 1월 저점, 2월 저점, 3월 저점 이럴 때 분할 매수 하신 분들은 이번 주 보니까 막 수익권으로 돌아왔다 이런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떨어질 때 샀던 것들은 수익으로 다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인 상황인데 이제부터 또 중요하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번 주 4일이요. 코로나 이후 최고의 4일이거든요. 제가 지금 영상 찍는 시점의 주에 4일, 화수목금 4일 연속 반등을 했는데 무려 나스닥이 10% 올랐습니다. 와, 여러분 지나고 나니까 느껴지는 거지만은 나스닥 증시 1년 상승률이 보통 10%, 20%면 잘한 건데 4일 만에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증시 반등이 이렇게 폭락하고 나서 초입에 많이 나와요. 코로나 2020년 딱 2년 전 3월에도 바닥에서 탁 치고 올라올 때 이때 4일 연속 10% 상승했던 기록이 있었는데 이때 이후로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지나고 나면은 아쉽거든요. 이걸 정확히 맞춘다는 게 시장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은, 이걸 놓치고 나면은 아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온 게 이겁니다. 제가 정확한 타이밍, 바닥을 잡으려다가 놓쳤던 적이 많아요. 그래서 너무 그때 후회를 많이 해서 제가 이 말을 반복적으로 해드리는데, 정확한 저점을 잡으려고 혹은 손실 피하려고 팔았다가 내가 나중에 더 싸게 확실하게 바닥을 잡아야지 라고 하다가 증시에서 이번 주 같은 날들을 놓치면요, 엄청나게 수익률이 낮아지는 거예요. 이 자료가 S&P 500에 2006년부터 2021년 말까지, 2006년부터 2021년 말까지면요, 금융위기부터 2011년 미국 신용등급 강등위기, 2015년 16년 중국발 연초 폭락, 금리 인상 사이클, 코로나 다 포함된 시장입니다. 그 시기 동안 그냥 시장에 가만히 머물러 있는 거예요. 금융위기를 정빵으로 맞아도 연평균 10%, $10,000 투자했으면 45,000달러가 돼 있는데 딱 최고의 10일, 이번 주 같은 10일을 놓치면 바로 연평균 수익률이 5.1%로 낮아집니다. 수익률이 반토막 나는 거예요. 그리고 무려 15년 동안 잠깐 20일 빠져 있는데 수익률이 확 낮아집니다. 이거 장기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단기 투자랑 장기 투자가 왜 차이가 나는지. 최고의 20일 놓치면 연평균 1%, 세상에 보고도 잘 안 믿기지 않으세요? 그리고 무려 최고의 30일, 15년 중에 단 30일 놓치면 연평균 마이너스로 수익률이 내려갑니다. 와, 내가 주식으로 열심히 15년 매매했는데 수익률이 마이너스 나는 겁니다. 그리고 최고의 40일 놓치면
그러면 연평균 마이너스 3.58%, 적금보다 못한 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최고의 수익률은 증시 하락하고 바닥에서 반등하는 초입에 나오니까. 이 최고의 날은 통계를 보면요, 2008년 금융위기 바닥이나 2020년 코로나 바닥이나 바닥에서 팡 치고 올라갔을 때 수익률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내가 놓쳤다는 거는 계속 수익률을 갉아먹고 있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단 당연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유자금, 그러니까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의 한정이지 뭐 상황에 따라서 저는 단타 치는 용도인데요 하시면 당연히 이건 이제 논외지만요. 그래서 손실을 입더라도 시장에 머물러 있는 게 오히려 낫더라는 걸 저는 너무 강하게 느껴서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손실 너무 아프죠. 진짜 아픈데 손실보다도 더 아픈 게 내가 놓쳐서 올라버리는 거, 그게 전 더 배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배야 하기 싫어서 이렇게 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장기 계좌 단기 계좌가 있지만 장기 계좌만큼은 시장에 머물러 있는 게 최고일 수 있다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시 한번. 그래서 이번 주에 재밌는 기사가 있었어요. 월가에서 이런 폭등세를 예고해온 곳이 없대요. 당연히 그렇죠. 월가가 예고를 안 해야 이렇게 오르죠. 그러다 보니까 기사가 되게 재밌었던 게 머리를 짜내서 온 사람들이 폭등 이유를 분석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 기사가 저는 정말 진실을 말해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뉴스와 분석은 다 끼워 맞추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이유를 찾는 거죠. 왜 올랐지? 왜 떨어졌지? 월가조차도 끼워 맞추는 겁니다. 오를 때는 오른 이유를 맞추고 떨어질 때는 왜 떨어졌는지 분석하고. 제가 이거 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국내에 한 유명 증권사의 시황 전문가분하고 오프 더 레코드로 만났었던 자리가 있어요. 한 3년 전인가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시황 쓰는 게 너무 힘들대요. 왜냐면은 오르고 내리는데 무슨 이유가 그렇게까지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솔직한 말을 그때 듣는 게 잊혀지지가 않거든요. 특히 아무 일도 없는데 증시가 올라거나 떨어졌던 날이 제일 힘들대요. 왜냐면은 그냥 별일 없어도 오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날 따라서 사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오를 수도 있고 그날 따라서 파는 사람이 많아서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런 날은 시황 쓰면서 막 머리를 싸면 돼요. 여기 머리를 짜내면서 왜 올랐는지 왜 떨어졌는지 분석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러셨거든요. 저는 그때 그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그러니까 국내 증권사 수십 년 시황 쓰셨던 분이 할 말씀이 이유는 없다. 다 짜맞추는 거다라고 하는, 저는 그게 되게 충격이었는데 지금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려를 타고 오른다. 떨어질 땐 또 그럴싸한 이유가 있고 오를 땐 또 그럴싸한 이유를 끼워 맞추는 거 아닌가.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또 제가 여러분들하고 꼭 공유하고 싶은 게요. 그때 이 조정장에 있었던 사건도 좋은데 감정을 기록해 놓으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감정 일기라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어떤 걸 느꼈었냐면 시장 빠질 때 강세장이든 약세장이든 쉽게 막을 내리지 않는다. 대개 두세 차례의 속기 쉬운 되돌림 과정을 거치면서 이번에도 1월 달에 하락하고 반등하는 척 하다가 다시 2월 달에 하락하고 2월 달에 반등하는 척 하다가 3월까지 하락했거든요. 그러니까 두세 차례의 이 속기 쉬운 되돌림을 거치면서 마지막까지 남은 최후의 투기자를 현혹해서 물량을 내놓게 하거나 들고 있던 사람들 개미 털기 하거나 혹은 강세장에서는 서둘러 살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 강하게 올라갈 때는 이래도 안 살 거야 하고 반대로 이렇게 하락할 때는 이래도 안 팔 거야 하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이제 시장에 들어오려는 사람이나 빠져나가려는 사람 모두 녹초가 돼버리면, 저는 이게 이번 3월이라고 느꼈어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저도 힘들었고 구독자분들, 투자자분들이 너무 녹초, 그냥 이제 주식 얘기하기 할 힘도 없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누구도 지금 시장의 방향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러니까 계속 떨어지니까 저같이 상승을 외치는 사람의 말이 의미가 없는 거죠. 무슨 멍멍이 소리야 이러는 거죠. 이제 누구도 방향에 반대를 할 수 없어요. 상승할 때도 마찬가지죠. 하락론자가 아무리 이때 외쳐도 아이 고점이야 고점이 해도 오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마 이 비관론자 이러면서 비난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대인 거죠. 이제 아유 나도 틀렸나 보다 할 때서야 비로소 시장은 방향을 틀어 새로운 흐름을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반등을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주식이 그래서 어려웠나 봐요. 저는 약간 지난주 이번 주에 이런 분위기를 느꼈어요. 모두가 녹초가 돼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였다. 제가 적어놨어요. 3월 11일 날 제가 지난주 라이브 때도 말씀드렸는데 긍정적인 기사가 없더라고요. 정말 좋은 뉴스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없어요. 그 작년까지 좋았던 메타버스니 뭐 이런 뉴스가 단 한 개도 안 나옵니다. 왜 10년 20년 좋다고 하던 기업들이 다 사라진 거죠. 그러면서 저도 말씀드렸었는데 긍정 부정 비율이 1대9 정도? 극단적인 쏠림. 부정이 9. 긍정 외치는 사람은 다 이상한 사람으로 느껴질 정도가 이 3월 둘째 주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3월 초 중순. 그래서 기록을 해놨어요. 나중에 더 자세한 거 보여드릴게요. 나스닥 신고가 가면은 제가 다 적어놨거든요. 매주 느꼈던 감정들을. 이렇게 적어놔야 다음 조정에 또 안 당합니다. 이거 펼쳐보면 되거든요. 코로나 때도 제가 이거 적어놨어요. 이때 어땠는지, 사람들의 그 감정과 반응 분위기에 대해서. 그게 제 책에도 들어있는 건데 지금 진짜 이제 분노도 지나서 외면 단계인 거는 정말 맞는 얘기인 것 같고, 이제 희망 단계 접어들면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제 반반 가리는 거예요. 찐 반등이다 아니다 하면서 막 싸우면서 하다가 올라가면 안정세에 접어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 사이클을 타는 건데 아직은 긴가민가한 사이클이죠. 지금 반등이 진짠가 아닌가 딱 하면서 또 떨어지면 거봐 이러면서 또 떨어지고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구간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주 팔로우업 드리는 거는 일단은 악플도 사라지는 단계다. 무플 단계인 건 확실합니다. 제 와이프가 제 유튜브 댓글 모니터링 해주는데요. 지난주 지지난주부터는 악플도 사라졌대요. 제가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떠올라서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무풀 들어가야 되는데 제 조회수랑 댓글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한 게 3월부터예요. 3월부터.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이 신호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참고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댓글 이론은 꽤 정확하거든요. 악플이 사라져야 된다. 관심도 사라지고 댓글조차 사라지고 영상도 안 봐요. 왜냐면 주식이 오르질 않는데 뭘 영상을 보겠어요. 유튜브를. 그렇죠? 올라야 재밌는 건데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코인이든 막 오르면 관심이 있어서 유튜브도 찾아보고 하는데 안 오르면 안 찾아보거든요. 여러분들 그러시죠? 그러니까 이제 제 영상도 볼 이유가 없는 거죠. 맨날 오른다고 하는데 안 오르는데 뭔 소리야 이러고 있는 그 단계. 여기 이제 그러가면 스물스물 증시는 바닥을 치고 올라가기 시작하는. 나중에 이제 요때 이제 다시 들어오시는 거죠. 그게 반복되더라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보셨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가져왔고요. 주도주 체크하겠습니다. 제가 나스닥 기술주 주도주는 엔비디아와 테슬라라고 말씀드리는데 엔비디아도 왜 그렇게 힘들었냐면 작년에 많이 올랐던 것도 있지만 4개월 내내 떨어졌습니다. 얘도 11월 달에 고점을 찍어서 무려 120일 동안 하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4개월 하락 추세 첫 돌파입니다. 와, 이건 정말 올해 하락한 만큼 세게 오르죠. 원래 그렇죠. 올해 횡보하거나 올해 하락한 만큼 크게 오르는데 무려 엔비디아 제가 참 좋아하는 주식인데 저도 이번에 물타기 엄청 했습니다. 진짜 평단가 작년 말에 비싸게 산 것들도 있어가지고 쭉쭉쭉 내려가지고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모았는데 다행히 반등을 해가지고 다 이제 수익으로 돌아섰는데 고점에서 40%까지 빠졌다가 이번 주만 20%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타이밍을 정확히 지냐는 거죠. 그럼 이제 이렇게 어영부영 하다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나중에 여기 가서 지금이라도 살까요? 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때 이게 사람 심리가 제가 타이밍을 맞추지 말고 이때 분할 매수를 하자고 하는 게 보시면은 1월 중순 옵션 만기일, 2월 중순 옵션 만기일, 3월 옵션 만기일. 기술적 분석으로 치면은 쓰리바닥입니다. 쓰리바닥. 쌍바닥도 아니고 3번 바닥 다지고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개미 털기를 보통 2번만 해도 탈탈 털리는데 3번 털고 올라가는 겁니다. 막 그냥 거의 놀이기구처럼 자유드롭처럼 털고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5일 만에 뭐 코로나 이후 최대 수익률 한 주간 20%를 그냥 찍어 올려버렸습니다. 일단 다행히 단기적으로 하락 트렌드 벗어나서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되고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는 전혀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테슬라도 2021년 11월부터 얘는 심지어 엔비디아보다도 한 달 먼저 고점을 찍고요. 136일 테슬라 지금 4개월 넘어서 5개월째 조정받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멘탈이 나가죠. 최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거기서 반토막이 났다가 이번 주에 이제 반등을 하기 시작했는데 테슬라는 아직 이제 좀 확실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막 오르락내리락 할 것 같은데 그래도 3월달 금리 인상 이런 불확실성은 사라졌으니까 조금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날 600슬라까지도 갔었습니다. 690 몇 슬라까지 갔었어요. 제가 이때 분노에 매수를 했던 게 기억이 나가지고 이때도 제가 일기장에 써놨습니다. 이때 사놓은 거랑 평단가가 거의 비슷해져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막 추매를 했는데 또 지금 또 900슬라까지 돌아갔어요. 여러분들 903슬라입니다. 이제 903슬라. 와, 이 변동성 엄청난 것 같고요. 당분간 이럴 것 같고 그래서 굵직한 이슈 드디어 제 캘린더에 적어놨던 3월 금리 인상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새마녀 내마녀의 날 굵직한 이벤트 끝났고 돌아오는 주부터 이제 주도주인 엔비디아도 연례 행사 이벤트 큰 거 있어서 여기서 신제품이나 미래 비전 발표하면 또 호재가 있고요. 물론 그 전에 미리 좀 반응해서 오르는 것도 있습니다. 테슬라도 드디어 이제 독일이나 공장 본격적으로 기공식 오픈한다.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좀 붙을 수 있어서 지금 두 주식이 주도주가 다행히 분위기가 살았습니다. 이거는 나스닥이나 미국 증시 전체에 좋은 이슈라서 괜찮게 봐도 될 것 같아요. 단기 급등 이후 조정을 있을 수 있지만 이제는 심리가 좀 바뀌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52주 고점 대비 하락률인데요. 제가 지난주까지 보여드렸을 때랑 완전 또 달라졌어요. 나스닥 20% 넘게 빠졌었고 S&P 500도 15% 가까이 빠졌었고 다우도 10% 넘게 빠졌었는데 순식간에 이러다가 다우 S&P 500 순으로 올해 수익률 회복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리고 알파벳, 애플 이런 주식도 지금 10% 안짝으로 들어오게 생겼습니다. 회복력 엄청 강한 거 보이시죠? 확실히 빅테크 좀 탄탄한 것 같고 반도체도 30-40% 하락했다가 지금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뭐 40% 넘게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대응 전략도 말씀드릴 건데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이겁니다. 여전히 지금 계속되는 변동성에 평단가 낮추는 전략하고 모을 수 있는 주식의 수량 늘리는 거 그리고 조금 오를 때 무리하게 투자하신 분들을 레버리지 줄이고 현금 비중 조금 늘리거나 유지하기. 강력 추천드리는 비중은 20% 정도. 그래야 급락했을 때 살 수 있고 또 오르면 팔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4가지 행동 수칙을 같이 한번 지켜보시면 어떨까 싶고 저는 부지런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몇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일단 애플도 저 이번에 애플도 계속 사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150불 때 내려오면 샀어요. 이번에는 만약에 돌아오는 주에 또 조정 오면 더 살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애플도 3개월 내내 하락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애플, 마소 이런 주식들도 이렇게 10% 이상 하락하는 날이 온다. 그러니까 나중에도 조급해하지 말자. 우리 구독자분들 같이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 또 사고 아니면 적립식으로 사던가 하고 막 주가가 이렇게 고점 찍고 달릴 때는 오히려 좀 차분하게 있자. 아니면 현금화 하던지 그래서 조정의 매수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진짜 나중에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거 진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추천드린 방법이 왜 샀지? 써놓는 겁니다. 저도 이번에 애플 사기 전에 딱 이거 펼쳐놓고 샀거든요. 내가 애플 이 정도 빠졌는데 더 사야 되지 않겠냐라는 걸 생각할 때 아이폰 18억 명의 생태계 소프트웨어 구독 7억 명 돌파 이거에 대해서 저는 너무 강력한
아까운 걸 느끼고 있어가지고 여기 목표 수량도 적어놨습니다. 제가 원래 사실은 올해 사겠다고 생각한 물량에 100% 채워놨었다가 이번 주 반등할 때 조금 줄였어요. 저도 현금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저도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만약에 또 떨어지면 이제 100% 채우는 거고 아니면 어쩔 수 없고 그렇게 한번 산 것도 기록해 놓으시고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왜 샀는지나 장점 단점 봤을 때 애플은 너무 좋은 주식이라서 걱정이 없었고 그래서 더 샀고 마소 이번에 마소를 더 많이 샀어요. 사실은 마소가 더 많이 떨어져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주식인데 마소도 11월부터 4개월 내내 하락하니까 진짜 재미가 없더라고요. 저도 중간에 배당을 한번 받을 정도로 근데 22% 빠졌다가 이번 주에 쭉 회복해서 14%까지 또 올라와 버렸습니다. 이것도 1월 옵션 만기일, 2월 옵션 만기일, 3월 옵션 만기일 하고 이제 쓰리바닥입니다. 쓰리바닥. 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게 3개월 동안 이렇게 흔드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왜 사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이 없으면은 버틸 수가 없죠. 마소도 이번에 계속 물타기 해가지고 더 사고 100% 채웠다가 이번 주 반등할 때 조금 줄였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현금이 없어가지고 저도 현금 15% 늘리는 게 계획이어가지고 조금 팔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소도 뭐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 전혀 끄떡이 없는데 2020년에 최근에 샀었고 올해 집중적으로 사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점, 리스크 이런 것들 적어놓고 이번에 만약에 돌아오는 주에도 변동성 지속되는데 나 현금 좀 있고 하다 하신 분들은 이렇게 써놓고 계획적으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충동적으로 매매하시는 것보다는 조정에 떨어질 때 매수하는 계획이 낫습니다. 그리고 오를 때 좀 팔아서 현금화 시키고 왜냐면 현금이 없으신 분들 멘탈 유지해야 되니까요. 저처럼 그래서 레버리지는 줄이시고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지표들을 보면요. 위험 지표들이 다행히 안정세 진입 중입니다. 보시면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반등을 하고 있는데 긴가민가 하죠 아직은. 근데 변동성 지수 요게 30 이상에서 유지되면은 상당히 증시가 위험하다는 상태인데 경계 상태인데 다행히 이번 주 내내 내려왔습니다. 빅스 지수라 그래서 공포 지수가 낮게 내려오고 있다라는 거는 향후 증시가 안정성을 찾는다는 말이고 변동성 줄어들면은 증시는 또 그걸 좋아하니까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요거 하나는 긍정적이고 제가 요것도 지난 라이브에서 한번 보여드렸는데 상승 베팅 대비 하락 베팅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요 비율이 1 이상이면은 엄청나게 하락에 과도하게 베팅한 상태라서 제가 보통 1 이상이면 증시 저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도 1까지 갔다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하락 베팅을 줄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증시가 안정세를 찾고 있다는 지표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아직은 끝나지 않은 이슈들이 많습니다. 댓글 채팅창도 많이 말씀하시는데 전쟁이나 금리 인상 긴축 이런 것들이 하나도 사실상 끝나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최대 불확실성만 해소된 거기 때문에 미국 10년 금리 이런 것도 좀 안정이 필요하고 지금 달러도 너무 과도하게 계속 오르고 있어가지고 달러가 좀 내려오고 풀려야 이제 전 세계 돈도 좀 돌고 하는데 지금 잔뜩 웅크려가지고 금리 인상 긴축도 있고 해가지고 돈이 다 미국 달러로 들어갔죠. 그리고 유가도 아직 100불 위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락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안정된다는 신호가 나와줘야 증시가 더 세게 반등할 텐데 조금 긴가민가한 물음표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의를 해야 됩니다. 냉정하게 우리 지금 또 어떤 반전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전쟁이 끝났다는 얘기도 아무것도 아니고 물론 증시가 먼저 반영을 하지만요. 또 미중 갈등, 미러 갈등, 무역 전쟁, 관세 분쟁, 하반기에 선거들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어떻게 될지 한번 쭉 봐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베팅하는 건 진짜 아니고 올라갈 때 현금 없으신 분들은 좀 마련해 놓는 게 낫습니다. 지금 단타를 치자고 권장하는 건 아닌데 무리하게 특히나 빚내서 투자하시거나 마통으로 투자하신 분들은 조금 줄여놓는 건 어떨까 싶어요. 조금이라도. 그래야 좀 멘탈 유지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또 조정 오면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저도 이번에 봤는데 S&P 500 20년 통계거든요. 제가 한 번씩 보여드리잖아요. 조정 올 때마다 보여드리는데 보통 1월하고 3월 증시 수익률이 최악이에요. 보통 1월, 3월 조정받고 쭉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20년 동안 그래왔어요. 근데 이번 해는 왜 힘들었냐면은 2월 반등이 없었어요. 저는 2월 반등이 올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기회라고 봤는데 1월 하락하는 것까지는 다들 오케이 했는데 2월 반등이 안 오니까 다들 너무 힘든 거예요. 2월 달에 반등이 안 오고 3월까지 내리고 이제 오르기 시작하니까 다들 떠나고 지치고 그랬는데 20년 통계가 맞으면은 4월은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3월 말부터 이제 최대 불확실성은 통과됐으니까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보고 싶고 다만 여기도 통계적으로 그렇긴 한데 5월에 금리 인상 또 예정돼 있죠. 그때 가면 또 조정이 올 수 있으니까 올해는 변동성 각오를 좀 해야 됩니다. 다음 금리 인상 또 급격하게 해야 된다, 얼마 해야 된다 이런 말들 막 쏟아져 나오겠죠. 올해 3월처럼. 그러니까 그때 핑계로 또 조정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예측하자는 건 아닌데 또 반등하면은 현금 확보를 조금 해놓으실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제 솔직한 생각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현금이 5%까지 내려갔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번 주 오를 때 눈물을 머금고 현금을 좀 만들었습니다. 팔기 정말 싫었는데 더 오르면 배 아플 것 같긴 한데 제가 잠을 자야 하기 때문에 지금 잠을 못 자고 있거든요. 저도 이제 잠을 못 자고 눈이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달러 현금은 조금 팔아놨습니다. 어쩔 수 없죠. 뭐 특정한 걸 판 건 아니고 골고루 조금씩 팔았어요. 왜냐면은 다 수익권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올해 산 것들이 제가 애플 마소도 샀고 테슬라 엔비디아도 계속 물타기 했고 배당주는 떨어진 게 없어서 안 샀고요. 나머지들은 매매 거의 없었고 이쪽 이제 집중 매수를 했는데 이번 주에 올라올 때 다 전반적으로 조금씩 팔았습니다. 안 팔고 싶지만 그래서 이제 현금 좀 15% 늘려놨고 여러분들한테도 같이 올해 변동성 견디려면은 같이 현금 한 15에서 20 이상 혹은 빚내서 투자한 것만큼 정말 축소하시면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진짜 변동성. 물론 소목님 저는 현금 흐름이 너무 좋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이 안정적이고 따박따박 투자할 수 있어요 하시면은 달러 현금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반등에 현금 확대하는 이유는 더 사기 위해서입니다. 하락에 더 살려고, 조정 올 때마다 더 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보유 수량 늘리기, 평단가 낮추기 저희 같이 목표로 좋은 주식에 한해서입니다. 좋은 주식 혹은 지수, 시장 지수를 더 모은다, 평단가 낮춘다 개념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번 주에 저희 카페에 어떤 분이 남겨주셨는데 아이디가 붓자님이신데요.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저랑 똑같이 하신 거예요. 이분도. 전 너무 공감되는 게, 떨어질 때 이게 기회라고 강하게 느낌이 오면요, 이렇게 있는 돈 없는 돈을 다 투자하게 되십니다. 저도 그랬어요. 있는 돈 없는 돈, 이분 보세요. 2월달부터 500, 230 입금 계속 빠지니까 전 이 마음이 너무 공감이 됐는데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카페에 놀라셨는데 매주 있는 돈 없는 돈을 물을 탔더니 금액이 커졌고 이번 주에 마이너스 났던 게 다 수익으로 돌아서신 거죠. 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탄 자의 보상이죠. 그 막 전쟁 난다, 다 위험하다 그러는데 이때 이 용기를 내서 이렇게 사셨으니까 보상을 받으시는 거죠. 이제 여기 현금화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저라면 현금화를 좀 하겠습니다. 왜냐면 무리해서 사셨으니까. 저도 이랬거든요. 1월, 2월, 3월 동안 들어온 돈 다 때려박아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돈이 커져가지고. 그래서 조금 팔았습니다. 이제 보시는 분들도 혹시 이러신 분들이 있다면은 조금 현금화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더 오르더라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또 기회는 오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보여드렸지만은 조금 변동성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내리는 척 하다가 오르고 장중 변동도 엄청 크고요. 이게 불확실성이 크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확실하게 아는 주식 아니면 흔들리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공부해 놓으신 주식 갖고 보유 수량 늘리기, 평단가 낮추기, 현금 확대하기, 현금 비중 없으신 분들은 그렇게 같이 원칙 지켜서 매매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긴축 사이클 시작됐으니까 우리 작년, 재작년 같이 너무 무리한 매매는 의도적으로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같이 조금만 욕심을 내려놓고, 저도 물론 욕심이 나지만 확신이 있는 주식이나 시장지수 조정 올 때만 매매하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요거는 제가 참고하시라고 공유해드릴게요. 52주 고점 대비 하락률, 최고점에서 얼마나 하락해 있는지 참고로 넣어놨고요. 요게 이제 점점 줄어드는 거 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올해 수익률도 지금 마이너스인데 이제 아마존, 알파벳만 올해 수익률 마이너스 한 자릿수, 애플도 한 자릿수 들어왔네요. 이게 올해 플러스로 돌아서는 거 보면 또 기분 좋을 것 같아요. 비자 마스터는 올해 플러스, 존슨앤존슨,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플러스. 헬스케어 이쪽이 방어주, 배당주라서 방어를 잘하고 있는 편이고, 리오프닝에서는 지난주 한번 소개해드린 농기구 업체 디어 곡물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신고가 가고 있습니다. 올해 수익률로는 그래도 리오프닝 기대감에 이제 익스피디아 여행주, 메리어트 호텔, 에어비앤비 이런 게 플러스 돌아섰고요. 항공주는 아직은 조금 미진한 편이고 유가가 너무 비싸가지고 유가 좀 떨어져야지 이게 오르는데 그대고, 원자재 아직도 플러스, 유가 플러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리오프닝 참고하시라고 넣어놨고요. 인플레 관련주는 참고 넣어놨습니다. 올해 수익률, 인플레 관련주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일단 그래도 한숨 돌렸기 때문에, 그래서 리스크 관리하면서 같이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제 책과 해외 주식 그리고 국내 주식까지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주목해주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온라인 계좌 개설하시고 이벤트 신청만 하시면 국내 인기 주식 한 주를 추첨해서 증정해드리고, 해외 주식 100만원 이상 거래하시면 아마존, 테슬라 등 해외 주식 한 주를 100% 증정한다고 합니다. 이렇게만 받아도 꽤 쏠쏠하겠는데요. 게다가 해외 주식 거래 수수료를 0.07%로 우대받으실 수 있고, 당연히 실시간 시세도 무료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기프티콘을 주는 해피아워 이벤트와 입고 이벤트도 진행 중인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 댓글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계좌 개설하실 때 이벤트 코드에 소몽 입력해주시고 100만원 이상 거래해주신 모든 분들께는 제 책을 증정해드립니다. 아직 미국 주식 시작하지 않으셨거나 추가 계좌 개설하실 분들은 이런 혜택 누리시면서 투자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